지금 김어준의 블랙하우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팟캐스트 신들 김어준 총수가 진행하는 블랙하우스, 김용민 PD가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둘 다 SBS잖아요. 김용민의 정치쇼 이런 거 이게 지금 퇴출이 논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는 첫 번째 김어준 같은 경우는 물론 이걸 뽐뿌질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조선일보. 조선일보 입장에서는 팟캐스트 등에게 언론의 자리를 지금 내놔버린 상태에 가까워요. 권력 헤게모니 싸움이라고. 근데 지금 김어준의 블랙하우스에서 정봉주 일방적인 쉴드건 요거 이제 특집 잡아가지고 SBS 노조나 또는 사쪽도 마찬가지로 이 프로그램 PD에게 항의한 부분은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결과론적으로 그렇지. 그때 만약에 프레시안의 조장을 같이 다뤘다면 별 문제가 안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런 게 있어요. 김어준 프로의 뉴스공장이라든지 프로에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나오면 막 댓글 악플 많이 다시잖아요.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 공정성이 심하게 훼손됐다고 생각하면 그 방송 허가가 취소시킬 수 있는 부분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태경도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나경원도 나오고. 그런데 이 기계적 균형이 사실 언론을 망친 부분이 있거든요. 아주 악랄하게 뭐 지난 18대 대선 때 안철수 후보의 경력이나 뭐 조작됐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이거는 안철수를 실드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MBC가 그만큼 악랄하게 뭔가를 했다는 또 다른 반증이기도 하고 어쨌건 간에 매스컴들이 기계적 균형은 좀 초보적인 본질을 흐리는 초보적인 언론 조작인 거고 예를 들어서 MBC 사장이 바뀌고 JTBC의 손석희 사장이 해오는 그 방식의 것들은 심층 탐구해서 무엇이 문제인지가 더 중요하지 기계적 균형을 맞추지는 않겠다라는 게 최승옥 사장의 일성이기도 해요. 네. 그런 식으로 의미가 10%밖에 없는 거를 50%로 올려주고 의미가 90%인 보도를 50%로 낮추는 방식으로 하는 것 자체는 뉴스밸류에 대한 의미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만 보면 SBS 노사 공익 양쪽 다 김어준의 블랙하우스라는 그 프로그램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 김어준이라는 사람의 정치적 지향을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명박근혜 시절을 거치면서 공중파 방송이 보여줬던 정말 이렇게 시체 같은 중립성 있잖아요. 무조건 기계적으로 반반씩 다루는 이런 걸 비추면 뭔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느낌이 들지만 그렇다고 해서 김어준 씨가 노골적으로 뭐 어떤 출연진 분배를 자유한국당 인사는 출연을 배제시키거나 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자기들이 법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들은 우리 같은 입장에서는 김어준이 답답하고 라인을 갈아탔나라고 의심을 할 정도로 그 자유한국당 보수 진영에 있는 사람들을 똑같은 수로 출연을 시키거든요. 근데 이게 기계적으로 김어준이라는 사람이 지향하고 있는 게 우리 편이 아니다라는 느낌인 거고 그리고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지금의 어떤 언론의 헤게모니 자체가 공중파 채널을 지금 벗어나고 있거든요. 시민 중심으로 우리가 뭐 트위터가 언론이다 또는 어떤 1인 미디어가 주도권을 1인 미디어가 가져가고 있다라고 상징적으로 말만 했지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늦게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SBS라는 어떤 그런 상징이죠. KBS도 그렇고 MBC도 어떤 공적인 영역 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다른 차원이지만 SBS는 민간에서 만들어진 독립적인 채널인데 그 독립적인 채널 자체, 공중파가 가지고 있던 권력 자체가 무너지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이라도 늦춰보려고 그 다음 권력으로 지금 넘겨받았다고 의심되는 팟캐스트에서 가장 선두에 있는 김어준, 김용민, 정봉주 이런 사람들을 여기에 세나를 놓고 싶은데 우리 편이니까 일단 뺄게요. 같이 없어. 예. 들을 게 없을 때 듣는 방송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먼저 쳐내지 않으면 더 빠르게 팟캐스트라는 채널이 성장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노조에서도 사측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조는 저는 할 말을 한다고 보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보면 이를테면은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것이 알고 싶다. 그것이 알고 싶다가 주로 파내는 곳에 그 뒤에는 자유한국당이 있어요. 근데 이걸 편파적이라고 말하지 않잖아. 비리 어떤 구조의 문제인데 사실은 김어준의 블랙하우스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런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왜 그러냐면 매일 시사를 다루는 뉴스 프로그램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프로그램의 가치는 그것이 알고 싶다가 샘플이라고 봐요. 세력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세월호 문제를 다룬다거나 무슨 어떤 학원의 비리를 다룬다거나 이런 것들은 정파적이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예. 사회 비리 구조를 다루는 건데 근데 김어준을 뉴스 공장식으로 잣대를 들이대니까 그들이 봤을 때는 편파적인 방송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굳이 말하자면 정봉주 건은 그들의 시각으로 보면 그냥 오보일 뿐인데
김어준이 너무 편파적으로 블랙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 그렇게 만들어서 빨리빨리 지상파에서 등장하고 있는 김어준, 김용민 나가. 왜냐면 지금 블랙하우스가 문제가 됐지만 김용민 PD가 진행하는 다른 SBS 라디오 프로그램이 그 프로에서 문제가 없는데 이 사람이 진행하는 다른 팟캐스트는 욕설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고 공격을 해요. 미친 거 아닐까요? 아니 그러면 사주는 매매춘을 하는데 신문사가 언론 기사를 쓰는 게 옳아요? 우리 명경님의 비거기 난 너무 좋아. 아 진짜 나는 블랙하우스의 정말 애청자거든요. 왜 그러냐면 사실상 우리 방송에 나갔던 얘기들 대부분이야. 특별히 새로 듣는 게 전체 내용 중에 한 10% 정도밖에 안 돼요. 매주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말이 틀리지 않았구나라고 확인받는 방송 중에 하나가 김어준의 블랙하우스인데 조중동 그래 봐야 시대에는 이미 놓쳤어요. 제가 전에 한번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죠. 정권 교체도 됐는데 팟캐스트 뭐 할래? 니들이 이제 할 일 없는 거 아니야라고 물었을 때 내가 했던 말. 이명박근혜가 팟캐스트를 성장시켜준 측면이 있지만 정권 교체랑 무관하게 매체가 개인 미디어 쪽으로 발전하는 건 시대적 흐름이다. 어떤 새끼가 타고나서 나는 방송할 종자가 따로 있고 방송할 씨가 따로 있고 방송 못할 씨가 따로 있고 내 주관이 그거잖아요. 일반 시민들도 방송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요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식의 시민의 권력이에요. 이것도 일종의. 그 시민의 권력이 커오는 것을 못마땅하니까 시민의 권력이 커오는 거는 어떻게도 비판할 수가 없는 거야. 민주주의 원리에서. 그러니까 그중에 대표적인 인물들을 찍어서 저 사람들이 영향력을 갖는 거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비열하게 써먹는다는 거죠. 하여간 이거 조선일보에서 나온 뉴스라 사실은 신빙성이 얼만큼 있는지 저 자신도 사실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뉴스를 기반으로 봤을 때 SBS 사측이나 노측 둘 다 문제를 삼고 있는다 그러는데 그 심정들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난 9년 동안 당신들이 입 다물고 그냥 월급이나 받고 있을 때 맨 앞에 나서서 떠들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군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과연 당신들의 언론인의 모습으로 언론으로서 자리를 잡고 있었는지 반성하고 그리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그렇게 뺏기는 것이 두렵다라고 느끼면 그 9년 동안 참지 말았어야 되는데 당신들은 그 기득권을 놓치는 것이 필연적인 수순이다. 이렇게 감내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좀 충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식의 비판, 낙곰수식의 막말 조롱 등은 방송에 부적절하다. 그 사람들 바보 아니에요. 지상파에서 막말하고 조롱하지 않습니다. 다른 팟캐스트에서 그렇게 하는 거지. 그건 다른 문제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언론사가 언론사로서 기사를 내고 방송을 하려면 사주가 똑바로 살아야 된다니까. 그 사주가 마지막- 똑바로지 않은데 어떻게 사주가 똑바로 발기해야 돼요? 사주가 똑바로 서? 똑바로 서가 그건가? 거기까지. 아, 죄송합니다. 투머치. 방송 마치기 전에 조선일보에 바치는 노래 한 곡 깔아주세요. 유아나도 언론 있잖아요. 유아나돌라. 자, 알겠고요. 시대적 흐름을 거부하는 것은 저는 멍청한 짓이라고 생각해요. 차라리 조선일보 팟캐스트를 만드세요. 오예. 차라리 만들어서 근데 아무리 키우려고 해도 안 키워지지. 왜냐면 왜 민주화가 돼도 거대 권력은 많이 살아남아 있어요. 나쁜 거대 악은. 근데 그 사람들을 상대하는 일반 소시민들은 사실 감정대로 말하면 욱해서 욕할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조선일보처럼 밤에는 별 뻘짓 다 하면서 점잖은 워딩을 한다고 해서 그게 멋있게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분노할 때 분노하고 솔직하게 욕설하는 게 훨씬 더 인간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 나쁩니까? 신진 여배우를 죽음까지 몰게 한 그런 식의 권력이 더 나쁜 거지. 그 미디어 오늘의 강성훈 기자라고 하는 기자가 낸 단독 보도인데요. 장자연 사건 수사 때 조선일보에 압력이 있었다. 이런 거요. 없으면 이상하죠? 뻔히 드러나는 부분인데 확정 지어지는 그런 보도라고 볼 수 있겠죠. 전에도 얘기했지만 조선일보 방사장이라는 거를 조선일보 측에서는 스포츠조선 쪽으로 몰고 갔지만 실제로 식사 자리에 방시성을 갖고 있는 사장이 있었다. 그런 게 확실히 밝혀진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조선일보 쪽에서는 어떻게든 내부적으로 이 방상훈이가 나머지 방시성을 갖고 있는 사장들을 불러들여서 니들 안 했지? 했어 안 했어? 이렇게 물어도 보고 그랬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특히 이 방시 일가에서 아주 딸랑딸랑하고 있는 그 기레기 분이 이런 직접 그 선두에 나서서 이런 그 시도했던 정황들이 나온 거고요. 사주를 지키기 위해서 조선일보 사를 사적으로 이용한 아주 악랄한 사건들이죠. 그 계열사들 보면은 방시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스포츠조선에 김종승 같은 사장이 있는 건데 요걸 이제 뒤집어 씌우게 하는 그 부분 있잖아요. 예. 그게 핵심인 거예요.
방 씨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도 방 씨 아닌 사람한테 뒤집어 씌워주기. 그거를 또 조선일보에서 기사로 써서 낸다는 것 자체가 그때 정말 놀랐던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일간지가 물론 그동안 하는 짓이 똑같긴 했었지만 적어도 자기 계열사 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너 일가가 아니면 자기 계열사 사장도 다 필요 없다는 거지.